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경제학을 파헤쳐 볼 우리 두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총 수요의 두 축, 가계랑 기업을 봤잖아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선수, 바로 정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기억나죠? 우리 경제라는 큰 그림을 맞추는데 첫 번째 조각이 가계의 소비 C, 두 번째가 기업의 투자 I였어요. 그쵸?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핵심 조각, 정부 지출 G가 딱 하고 들어맞을 차례입니다. 정부는 국방부터 사회복지, 교육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돈을 쓰는 아주 중요한 경제 주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부가 쓰는 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경제학에선 큰일 나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뜯어볼 진짜 정부 지출, G의 정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G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입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려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쓴 돈,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직접 샀다는 거.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한 해 예산으로 쓰는 돈은 전부 다 이 G에 들어가는 건가요? 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수업의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올 거예요. 왼쪽에 정부 지출 G는 뭐냐면 정부가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실제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사들이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른쪽 총 재정 지출은 스케일이 좀 더 커요. 여기에는 G에다가 이전 지출이라는 게 추가로 붙어 있죠.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교수님, 근데 좀 헷갈려요. 왜 그 이전 지출이라는 건 굳이 G대에서 빼는 거죠? 어차피 정부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건데? 쉽죠? 하지만 경제 전체를 볼 땐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C, I, G를 더해서 뭘 구하려고 했죠? 바로 GDP,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 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가 새로 만들어졌나? 그걸 보려는 거예요. G는 정부가 직접 수요를 일으켜서 그 즉시 GDP를 뻥 하고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 지출은 좀 달라요. 이건 정부가 수요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구매할 수 있는 힘, 즉 구매력만 넘겨준 거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비로소 소비 C가 되고 GDP에 잡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둘 다 계산하면 그렇죠, 이중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정확하게 보려면 반드시 이걸 나눠야 해요. 자, 그럼 이 전지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분들께 드리는 실업급여, 또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보조금 같은 것들. 정부가 돈을 주긴 주지만 이걸로 뭔가를 산 건 아니죠. 돈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G가 아닌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죠? 좋아요. 이제 G가 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소비 C는 주로 소득이 결정하고 투자 I는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그럼 이 정부 지출 G의 크기는 대체 뭐가 결정할까요? 무슨 공식이라도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멋진 경제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정책 변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경제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짠하고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득이 얼마니까 G는 얼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외부에서,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값을 딱 정해주는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저런 곳, 바로 국회입니다. 우리 매년 연말만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부가 내년에는 여기에 이만큼 돈을 씁시다 하고 예산안을 내고 국회에서 막 논의하면서 이건 늘리자, 저건 줄이자 하고 결정하죠. 바로 그 과정이 G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 상황도 보겠지만 결국엔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결정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정부 지출 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는데요. 머릿속에 착착 정리 한번 하고 가야겠죠?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쥐에 대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째, 쥐는 뭐다?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거다. 둘째, 그래서 뭘 뺀다? 돈만 옮겨주는 이전 지출은 쥐에서 뺀다. 왜?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셋째, 쥐는 어떻게 결정된다? 경제 공식이 아니라 정책 변수다. 즉,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다. 어때요? 머리에 쏙 들어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쥐가 경제 공식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정책 결정자라면 그 판단을 내릴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한정된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제적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사회적 형평성일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